안녕하세요, 아마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삼성재팬의 면접을 봤던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아마 제목에서 어그로가 좀 끌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까놓고 보면은 자랑할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저 같은 상황에 처하시면은 피하셔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는 파견 회사가 무진장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뭐 이렇다 할 뭐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취직에 뭐 파견 회사가 있는지 없는 뭐 있겠죠. 한국에도 있을 텐데 일본에서 뭐 다들 그래요. 뭐 일본이 파견 회사가 정말 많다. 그만큼 블랙도 많다. 제가 이번에 겪은 그 경험 썰은 아마 근데 이게 지인한테 소개를 받은 거라 가지고 물론 뭐 이 영상을 보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조금 그 마음이 좀 그러네요. 본의 아니게 고발을 하는 듯한 자, 어찌됐든 저는 결국에 전문학교를 나와가지고 전문학교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때 상황 자체가 코로나도 터지기도 했고 제가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IT 회사에 취직을 못했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지금까지 뭐 이자카야에 있다가 뭐 치킨집 갔다가 뭐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와중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직을 못해가지고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힘든 시기 때 도와주신 사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너 혹시 취직할 생각이 있냐? IT 회사로 취직할 생각이 있으면은 뭐 얘기해라 라는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낙하산을 탈 수 있는 건가? 나도 그 말로만 듣던 낙하산을 타는 건가 싶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뭐 어떻게 기회를 이렇게 주시니까 제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짜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파견 회사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뭐 취직은 포기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프리터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연락을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뭐 능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놈이 멀쩡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도 있으면서 뭐 중소기업 정도면은 어떻게 기초만 알고 있어도 되겠지 라는 마음에 일단 간 거예요. 일단 이제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곳으로 가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거기가 파견 회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비자를 내주신 사장님께서는 관련이 없는데 뭐 아마 뭐 지인분 아니시겠어요? 뭐 지인분 뭐 이렇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었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돌아서 저한테까지 이제 연락을 주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회사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사답지 않게 사람이 되게 적었다는 거. 인원이 한 3-4명 있었나? 뭐 인사는 시켜주시는데 뭐 격리 담당에 뭐 회계 담당에 뭐 없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명함을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이제 본부장님이셨어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뭐 내가 해왔던 뭐 경력이 있느냐 뭐 이렇게 볼품 없거든요. 그 비자 주셨던 사장님께서도 원래 저를 쓰시려고 하시다가 프로그램을 못 짜면 안 된다. 너가 배웠다는 그 기초만 가지고는 우리 회사에서는 일을 못 한다 라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자는 내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뭐 파이팅 해봐라. 코로나니까 이 힘든 시기에 파이팅 해봐라. 저한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뭐 지난 이야기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본부장님께서 무슨 종이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게 그 이제 면접을 볼 내용이더라고요. 면접을 볼 내용이고, 여기서 발생한 문제점이 그 지원하는 회사 이름이 삼성재팬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삼성재팬인데 어떻게 내가 가지?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멀쩡하게 회사라는 곳에 이제 취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해봤자 그 고딩 때 그 인천에서 유행했던 유베이스라는 콜센터 있어요. 그 콜센터 취직해본 경험? 그거 하나밖에 없는 내가 삼성의 면접을 볼 수 있다니, 혹여나 그 면접을 봐가지고 된다면 나 삼성재팬에 입사하게 됐어, 삼성재팬에서 일하고 있어, 이거에 담기는 이 코토바 언어의 이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저 혼자 김칫국을 끓이다 못해 찌개를 끓여 먹은 거죠. 이거 그 뭐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부장님이 엄청 웃으시면서 아니
아니래. 뭐 여기가 파견 회사인데 이 파견 회사에서 삼성재팬으로 인원을 많이 보냈대요. 뭐 듣기로는 70명 넘게 보냈대. 그래가지고 나 말고도 면접 볼 사람이 2명이 더 있는데 아마 다 같이 면접을 봐가지고 뭐 운 좋으면은 셋 다 되고 운이 나쁘면은 뭐 다 떨어질 것이다. 쉽게는 보지 마라. 다만 지금은 인력을 엄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끼케야 기초를 배운 사람인데 이게 되겠느냐고 재차 물어봐도 된대, 가능하대. 그러시면서 이제 스크립트를 주셨는데 스크립트에서 이제 뭔가 딱 온 겁니다. 저는 그나마 좀 어디서 좀 이렇게 주워들은 게 뭐였냐면은 파견 회사에서 경력 뻥튀기를 많이 한다더라. 그것도 블랙이나 뭐 이런 조금 이렇게 크지 않은 뭐 대기업 같은 파견 회사는 또 다른데 짜바리 파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을 뻥튀기를 시킨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그 경력 뻥튀기만 아니었어도 뭐 낙하산이라고 생각하고 나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 경력 뻥튀기 스크립트를 받은 순간 벙찐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양심 이전에 이거 내가 뭐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지만은 뭐라 써 있었냐면은 뭐 리눅스 관련된 거를 뭐 다 마스터한 걸로 이렇게 해놨어. 리눅스 공부를 이제 전문학교에서 떼고 따로 공부도 하고 리눅스 관련된 경력을 2년을 뻥튀기를 해버리니까 나는 입사도 한 적 없는데 리눅스 관련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넣어놓으셨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양심보다도 솔직하게 이 가서 100% 뽀록 난다. 그게 이제 제 뇌를 지배한 겁니다. 이거 뽀록 나면은 진짜 이거만큼 쪽팔린 게 없겠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가야 되나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뭐였냐면은 처음에 이제 소개시켜 주신 사장님, 그 사장님의 소개로 이제 면접을 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사장님이랑 얘기했을 적에는 뭐였냐면은 뭐 너 이거 거절하면 안 된다, 면접은 꼭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린 거죠. 나는 여기서 거절을 때리고 싶은데 사장님이랑 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저 못할 것 같은데 이거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만 꺼낸 건데 본부장님 표정이 그냥 싹 변하시면서 안 된대,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 이미 얘기가 다 된 상황이고 면접 날짜까지 잡혔기 때문에 안 된대. 아니 뭔 얘기가 돼? 나는 이제 와가지고 처음 대면해가지고 오늘 처음 본 사이에 처음 얘기 한두 시간 얘기하고 스크립트 받아가지고 거절한다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쳐드세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나가고 싶었는데 처음에 사장님이랑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티를 낸 거죠. 뭐 자신이 없다, 뭐 못하겠다라는 티를 내다 보니까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냐?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가면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뽀록 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무슨 뭐 어디 뭐 그 도를 하십니까 수준이에요. 이 얘기하시는 게 쉽게 생각해라, 뭐 면접까지만 봐라, 꼭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면접을 봐줘라.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뭐였냐면은 그 삼성재팬 쪽에서 인원을 필요로 하면은 여기랑 무슨 뭐 계약 체결이 돼 있대요. 그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면접을 보게 해서 뭐 들어가는 그런 계약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뭐 고지고대로 듣고 일단 뭐 해보자. 그때서부터 이제 뭐 스크립트를 달달이 외우기 시작했죠. 외우면서도 이거 아닌데 이거 시간 낭비, 아무리 봐도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나는 이미 가기가 싫은 경력 뻥튀기에서부터 이미 그 머릿속에서 끝났어. 그런 상태에서 이걸 외우려니까 이 짜증나는 거지. 내가 왜 이걸 외워가면서 심지어 스크립트에서 자기 PR이랑 이런 걸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몇 년도에 일본에 와가지고 뭐 이런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으며 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뭐 리눅스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언제 다 외우고 앉아있어. 그걸 면접에서 얘기하는 것도 짜증날 것 같고 이게 막 이제 하여튼 짜증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싫은 티를 엄청 내면서 이제 좀 돈 얘기로 넘어갔어요. 졸라 띠껍게. 아니 그 실질적으로 그 삼성재팬인데 그러면 이 월급이나 좀 연봉 같은 쪽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삼성재팬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래.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줘 버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파견 시스템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삼성재팬이 있고 파견 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견 회사에서 삼성재팬에 면접을 봐가지고 혹시 돼가지고 내가 삼성재팬에서 일을 하잖아요. 삼성재팬에서 일을 하면 돈을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일은 여기서 하되
돈은 여기서 주는 거예요. 돈은 여기서 책정한 대로 돈을 나한테 주고 복지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도 다 여기서 해주는 거랍니다. 삼성재팬이 나한테 해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일만 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 가서도 뭐겠어. 더군다나 동년뻥튀기를 해가지고 가봤자 여기서도 제대로 못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하여튼 돈도 여기서 준다 그러고 정확하게 금액적인 부분을 듣고 싶다 물어봤더니 지금 어느 정도 버니에요. 일부러 좀 띠껍게 보이려고 제가 프리터에다가 뭐 알바만 지금 3-4개 하고 있는데 알바 3-4개 다 합쳐가지고 한 달에 한 4-50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구라를 깠어요. 그거는 프리터였고 점장이었으니까 가능한 금액이지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그런 정확한 금액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루님께서 알고 계시는 일본의 기본적인 초봉, 한국인들 대부분이 이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본 초봉이 어떤지, 일본 회사원들, 직장인들 최소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얼핏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돈으로 200에서 뭐 250만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보험 나가고 뭐 세금 빠져나가고 뭐 떼고 이러다 보면은 뭐 180만원 정도 남는다더라. 태돌이라고 합니다. 세금 같은 거 빠져나가고 나한테 수중에 들어오는 돈, 태돌이가 18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냐 이랬더니 그거보다도 못하대. 그러면 뭐 한 15만원 정도 된다는 소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15만원 그거보다는 좀 많대. 그럼 그 사이라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15만원에서 18만원 그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대삼성 재팬인데 그 이름 자체도 저한테서 이제 막 인식이 막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 흘러가서 어떻게 보시는 건 아니겠지? 하여튼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일은 삼성에서 하는데 돈은 15만원 준대. 뭐 잔업도 많고 뭐 정말 시간 낭비 같은데 저 일단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면접은 볼 테니까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진짜 당일날 돼서도 이제 갈까 말까 고민을 졸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비자를 해주셨던 사장님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사장님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 한때는 취직을 해보려고 이제 취준생 생활을 막 하다가 결국에 못 됐는데 저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이런 거에 되게 감사함을 느껴가지고 약속은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당일날 이제 아침부터 나간 겁니다.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가보니까 또 한 명 없어요. 3명이었는데 한 명이 빵꾸를 낸 거야. 그래가지고 한 놈은 이제 놈이라. 한 분은 정장 빼 입고 이제 오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이만 가져왔습니다. 화상대화라길래 청바지에다가 마이만 따로 가져와가지고 마이만 상체만 보이면 되잖아요. 존나 개념 없게. 상체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이만 이제 딱 입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앞서 와 계신 분부터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제 뭐 본인 스펙대로였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분도 사실 뻥튀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자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스크립트도 물론 본부장님께서 짜주셨을 텐데 뭐 이렇게 좀 뭔가 자신이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옆에서 들으면서도 옆이라기보다 파티션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화상 채팅으로 면접을 보더라고요. 이제 뭐 거기서 저는 이제 밖에서 대기하면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나오시고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바로 제 차례로 넘어간다길래 이제 그제서야 조금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아예 준비를 안 해갔거든요. 스크립트 자기 PR 막 이렇게 써줬는데 도저히 못 외우겠는 거야.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니까. 면접은 내가 면접만 보고 그냥 떨어지자 이런 마인드로 그냥 스크립트를 무시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면접을 보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이제 확인을 하셨거든요. 제가 딱 봐도 안 하게 생겼어. 안 하는 태도가 보여.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크립트 안 해오셨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면서 예 솔직하게 안 해왔습니다.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약속만 지키러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경력에 대한 부분만 제대로 얘기를 해달래. 써있는 대로 읽어도 되니까 경력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 그게 맞춰져 있겠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던 경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력이 없이 사람을 갖다가 소개를 시켜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런 거가 안 생기게 쉽게 말해서 본부장님 회사에 누가 되지 않게 얘기를 잘 좀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스크립트에 이 짜주신 부분
부분에 대한 그런 이 내용은 제가 이대로 면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10분 지나가지고 이제 면접 보려고 화상 채팅 이렇게 딱 켜가지고 뭔가 되게 없어 보이는 자리였어요. 뭐 그 헤드셋도 뭐 싸구려 어디 백엔샵에서 팔 것 같은 스펀지 헤드셋 이렇게 해가지고 껴가지고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성 재팬의 임원분 뭐 임원인지 뭐 한접 보시는 분 한 분 그리고 통역을 해주시는 분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상 채팅으로 면접을 보더라고요. 이제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길래 이 스크립트에서 써준 내용이 아닌 내가 만약에 면접을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이었나 라는 경험을 한번 겪어보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녹음을 했으면 좋았을 거를 제 나름대로 되게 잘 말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좀 아쉽네. 이 본부장님께서 짜주신 그 자기 PR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부터 이 파견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 인사말을 맞추나 봐요. 전에 있던 사람도 이거랑 똑같이 거의 내용에 변함이 없이 읊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의외로 되게 잘 받아주시고 경력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어차피 구라 까는 거 제대로 한번 까보자 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구라를 깠어요. 까다가 뽀록 날 뻔했던 거는 삼성재팬에서 필요했던 거는 리눅스 할 줄 아는 인재였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관련된 걸 물어보시는데 그게 지금 그거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마 리눅스에 관련돼서 일을 하게 될 때는 별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래. 리눅스 이 화면을 보면은 잘 떠올라서 문제없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야릇기랑 그 자신감만 막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되게 화기애애했어요. 우리 이 3자 대면 이 면접관님이랑 통역사분은 사실 필요 없었죠. 제가 일본어를 그래도 7년 산 사람답게 그 네이티브적이지는 않아도 일본어를 잘 알아듣게 전달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뭐 재밌었어요. 뭐 취미도 물어보고 뭐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냐, 유튜브 뭐 채널도 있으시다는데 여기 유튜브 채널도 있다, 이 경험에 대해서도 업로드를 할 것이다, 해도 되겠냐, 막 하시라,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나니까 엄청 뭐랄까 뭔가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그 본부장님 표정을 봤는데 썩었어. 거의 뭐 죽일 기세야. 왜냐면은 이 룰을 안 지켜줘갖고 그 자기 PR 이 시스템이 있는데 늘 항상 이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시스템 방식이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빠개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이고 이랬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지가 않아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면접이 잘 끝나고 사장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사장님을 뵀는데 이게 이자카야에서 만났던 분이야.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그 이자카야 하여튼 그 처음에 비자를 내주신 사장님이랑 뭐 친분이 있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마시러 오신 적도 있어. 내가 기억이 나. 그 사장님이셔가지고 사장님 뭐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셨군요 이러면서 막 악수하고 인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 근데 뭐 면접 만약에 합격하면은 어떻게 할 거니? 합격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길래 그러면은 뭐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합격의 부름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뭐 리눅스 관련돼서도 자신도 없고 보다 일단 이자카야 쪽이 페이가 많이 세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더 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 좋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혹시 생각이 바뀌진 않으셨나요? 라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면접에서 합격이 되셔가지고 삼성재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도 그때랑 생각이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도 개같이 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면접 보기 전서부터 마음이 떠가지고 제가 가봤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가서 뭐 리눅스 같은 거 할 자신도 없고 흥미도 못 느껴서 못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뭐 좋은 경험이었어요. 파견회사라는 시스템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고 그 경력봉 튀기도 실제로 겪어봤고 뭐 좋은 경험이었죠 정말로. 근데 웃긴 거는 그 삼성재팬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 삼성재팬이 나오는 것도 좀 그게 올해 1월달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일본 파견회사에 대해서 구글에서 잠깐만 찾아보셔도 다 나와요. 그 경력 뻥튀기나 뭐 이런 블랙 뭐 돈도 뭐 복지도 없고 뭐 이런 구리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이런 능력이 없는데 내 능력과는 맞지 않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경력 뻥튀기고 진짜 그 사장님 이름만 가지고 나를 낙하산 껴줘가지고 거기에 입사를 시켜준다면 돈을 파견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입사를 시켜준다면
준다면 제가 지금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닿겠지만은 가서 뭐 열심히 노력해보면 되지. 안 되면 뭐 잘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자, 뭐 영상 여기까지만 찍는 걸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짠아! That's the sparkles from my beating heart. Break it so hard.